국정감사에 통합환경 허가를 받지 않은 석포제련소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팔공산 일대 곳곳에서 축구장 면적 10개 크기에 달하는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경산에서 급성 폐렴으로 숨진 17살 고등학생의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15일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가 국정감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제련소 인근 지하수에서 고농도 카드뮴이 검출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인데요. 석포제련소 측이 그동안 통합환경 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의원들의 날선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 국정감사.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이 통합환경허가 절차를 밟지 않은 석포제련소를 문제 삼았습니다. 장 의원은 2013년부터 50여 차례 환경법령을 어겼다며 내년 통합환경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17년 환경법이 개정되면서 석포제련소는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대상으로 지정됐습니다. 비철금속 업종의 경우 지난 2018년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4년이 유예되면서 석포제련소는 내년까지 1,600여 개 시설 전체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석포제련소 측은 통합허가 요건에 따라 성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저희들이 그 통합허가 법적인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재작년부터 컨설팅을 진행해서 다 요건을 맞추고 있고요. 아마 연말에 서류가 들어갈 때는 완벽하게 통합허가 요건에 맞춘 서류가 제출되고 아마 그거에는 문제가 없을 겁니다. 최근 환경부가 발표한 제련소 인근 지하수 고농도 카드뮴 검출에 대해서는 특정 지점의 수치를 일반화한 것이라며 현재 하류 지역 오염 물질은 기준치 이하로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2018년 4월 폐수 불법 유출 등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아 행정소송 중입니다. 지난해 4월에는 물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조업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고 경상북도가 환경부의 직무이행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통합허가 검토가 투명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을 이걸 비호를 한다는 것은 범죄 행위를 비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저희들은 120일 조업 정지라는 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회사와 지역민과 환경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3자 대면을 해서 국회 환노위가 석포제련소의 허가 요건을 면밀히 검토하겠다 예고한 가운데 내년 통합허가 신청이 제대로 받아들여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팔공산 자락을 끼고 있는 대구 동구 공산동. 일대 곳곳에서 허가 없이 일정 기준 이상 흙을 쌓아 올리는 이른바 불법 성토 행위가 적발됐습니다. 동구청이 나서 조사를 해봤더니 약 7만여 제곱미터의 농지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됐습니다. 권수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동구 능성동의 한 농지. 흙과 돌덩어리들을 높게 쌓았다 깎아낸 흔적이 보입니다. 구청 단속에 돌무더기 밑부분만 옮겨 평평하게 다진 겁니다. 개발 목적으로 흙을 쌓아 올리는 성토는 행정당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농지를 개량하려는 목적이라도 주변 토지보다 높게 해서 인근 농지에서 논밭에 물을 대거나 빼낼 때 영향을 미치면 안 된다고 법에 규정돼 있습니다. 문이 많지. 여 지금 가다 보가다 문지도 나지. 이거 뭐 물이 안 빠진다. 저 밑에 일이. 여 지금 저서 물인지로니 많다가 이거네. 올 봄부터 공산동 주민들이 항의하자 구청은 지난달 뒤늦게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팔공산 주변 불법 성토된 농지가 7만 제곱미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축구장 10개와 맞먹는 면적입니다. 불법 성토는 42건, 불법 석축조선 3건과 허가 없는 용도 변경 1건이 확인됐습니다. 동구청은 해당 지주 40명에게 원상 복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실제 이제 원상 복구 안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고발 절차를 진행합니다. 발길 드문 팔공산 자락에서
법망을 피해온 행위들이 이번 계기로 단면이 드러났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3월, 경산에서 급성 폐렴으로 숨진 17살 고등학생의 사망 사고와 관련해 유가족과 시민사회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들은 정유엽 군이 코로나19 의료 공백으로 제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며 진상조사를 촉구했습니다. 또 정군 사망 과정에서 드러난 의료 공백에 대한 재발 방지와 행정, 제도적 대안 마련을 위한 보건복지부 정책 권고 추진 등을 인권위에 요구했습니다. 5년에 한 번 시행하는 인구주택 총조사가 15일 시작됩니다. 조사는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16개 항목 전수조사와 국민 가운데 20%를 선정해 시행하는 55개 항목 표본조사로 진행됩니다. 이 가운데 전수조사는 주민등록부, 건축물 대장 등 행정자료로 대체되며 표본조사는 선정된 가구에 발송된 안내문에 따라 인터넷과 스마트폰으로 참여하면 됩니다. 온라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가구에는 다음 달 1일부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해 면접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학교 밖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금 신청이 오는 16일 마감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초중학교 학령기에 학교 밖 아동에 대해 오는 16일까지 2차 신청을 받아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1차 신청 기간 동안에는 313명이 신청했습니다. 한편 초중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아동 양육 한시 지원금은 100% 지원됐습니다. 경북 도청 신도시 인구가 곧 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9월 말 도청 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9,463명으로 지난 분기에 비해 1,320명, 7.2% 늘었습니다. 이는 신도시 내 한 아파트가 입주를 시작한 데다 경북 여성가족플라자와 정부 경북합동청사가 들어서면서 여러 기관, 단체가 옮겨왔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한편 경북도는 도청 신도시가 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국국토정보공사와 농어촌공사 등 공공기관의 조기 이전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전태일 열사 서거 50주년을 맞아 경주에서도 기념사업단이 발족했습니다. 전태일 50주기 경주사업단은 14일 오전 경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는 50년 전 전태일 열사의 외침에 아직도 우리 사회는 답하지 않고 있다며 어두운 노동 현실 개선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발족한 사업단은 오는 11월까지 공모전, 거리 전시회, 강연회 등을 통해 전태일 열사의 삶과 정신을 곱씹어보는 기회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가을이 무르익어가면서 유명산들의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이 시기 가을 산행 계획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단풍객들이 늘어나는 만큼 산악 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홍승연 기자입니다. 거센 바람 속에 구조대원들이 환자를 들것에 고정합니다. 잠시 후 헬기로 구조됩니다. 지난 12일 하산 중에 바위에서 7m 아래로 떨어지면서 허리를 다친 환자입니다. 이에 앞선 지난 9일 설악산 장수대 인근에서 50대 등산객이 심정지로 쓰러졌습니다. 등산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지난 한글날 연휴 3일 동안 강원 지역에서만 발생한 산악사고는 모두 32건. 무리한 산행으로 인한 탈진이 17건으로 가장 많았고 추락, 암벽 사고도 있었습니다. 이렇듯 잇따르는 산악사고에 등산객들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좀 산이 험하다 보니까 더 이제 무리하게 힘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길 잃으면은 이제 좀 사람이 당황하면서 이제 자신의 체력에 맞지 않는 산행을 하게 돼요. 중간중간에 휴식을 취하면서 올라가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산행 전 준비 운동과 등산 복장도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사고는 하산할 때 발생합니다. 체력이 떨어져 탈진하거나 부주의로 인해 발을 헛디뎌 추락하는 겁니다. 네, 이렇듯 겉으로 볼 때는 탄탄해 보이는 땅도 막상 밟으면 이렇게 땅이 꺼지면서 미끄러지는 경우가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비지정 등산로는 안전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위험하기 때문에 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자신의 체력에 맞는 등산 코스를 고르고 해지기 2시간 전에는 산에서 내려오는 것이 좋습니다. 산속은 더 빨리 어두워지고 기온도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일 밤이 돼도 하산을 못한 경우에는 119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고하실 때는 핸드폰의 GPS 기능을 활성화시켜 놓으면 저희가 신고자의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보다 신속한 구조가 되니까요. 산행 시에는 꼭 활성화시켜 두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년 중 가장 화려한 가을산. 사고 위험이 많은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승현입니다. 대구시가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 사업을 구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북도청 이전터를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로 조성해 지역의 새로운 먹거리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구시가 경북도청 이전터에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 주도형 뉴딜 사업의 핵심 사업으로 추진될 대구형 뉴딜 융합특구는 도청 이전터와 경북대학교, 창조혁신센터를 연결하는 지역에 미래 성장 동력이 될 5G 통신망과 빅데이터, 신재생에너지 중심 기업과 인재가 한데 모이는 혁신 공간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진 대구시장은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국판 뉴딜 시도지사 연석회의에서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습니다. 또 그린 뉴딜뿐만 아니라 디지털과 휴먼 분야에 이르는 10대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대구시는 이를 위해 홍일학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TF팀과 전문가 워킹그룹을 운영 중이며 현재 계획 수립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권영진 시장은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지역 주도형 뉴딜과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특구를 설계하고 조세 감면이나 금융 지원, 규제 특례 등 정부 차원의 파격적이고 다각적인 인센티브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습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영천시의회가 제212회 임시회를 열고 14일간의 의사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영천시로부터 시정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최순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복 지원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합니다. 개회 둘째 날인 14일에는 정책기획실과 청렴감사실, 행정지원국과 체육시설사업소 등으로부터 올해 업무 추진 실적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해 내년도 주요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가 2021학년도 수시 1차 신입생을 모집한 결과 68명 모집에 132명이 지원해 평균 1.9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학과별로는 로봇 기계가 2.5대 1, 로봇 자동화 2.2대 1, 로봇 IT가 1.8대 1을 기록했습니다. 로봇 캠퍼스는 오는 22일 수시 1차 면접을 거쳐 다음 달 6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영천에 있는 한국폴리텍대학 로봇 캠퍼스는 지난 6월 교육부로부터 학교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내년 3월 정식 개교합니다. 평소 주차난이 심각한 영천 말죽거리 상가 일대에 공영 주차장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영천시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2021년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에 선정돼 완산동 일원의 주차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비 84억 원 등 사업비 120억 원을 투입해 145면 규모의 지하 2층 공영 주차장을 설치합니다. 시는 실시 설계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내년 10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6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가을철 식중독 예방을 위해 학교 급식 시설을 점검합니다. 점검반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대구 지역 초중고등학교 급식소 42곳과 식재료 공급업체 60개소 등을 돌며 원료가 제대로 입고 검수되고 있는지, 식재료가 규정에 맞게 관리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또 손 씻기와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위생 수칙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